안녕하십니까, 김박사부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위화도 회군을 빌미삼아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와 관련된 내용으로 방송합니다. 바로 최영의 사가론과 이에 맞선 이성계의 사불가론에 대한 내용 되겠습니다. 원나라는 1271년부터 1368년까지 97년간 중국 대륙을 통치한 몽골 제국의 이름입니다. 그 유명한 태무진 징기스칸의 민족입니다. 이들 몽골족이 1258년 고려와의 전쟁 때 전령 이북의 땅을 점령하고 이곳에 쌍성 초원관부라는 관리기구를 설치합니다. 이 땅을 1356년 공민왕 5년 때 회복합니다. 1368년 한족인 주원장이 원나라를 멸망시키고 명나라를 건국합니다. 그런데 명나라는 원나라가 관리하던 천령 이북 땅을 명나라 땅이라며 반납할 것을 고려에 요구합니다. 원명 교체기에 어지러운 틈을 타 옛 땅을 회복한 고려로서는 택도 없는 무리한 요구라며 반발합니다. 이에 실세인 최영이 주축이 되어 요동 정벌 계획을 수립합니다. 우왕의 장인인 최영이 실세이니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습니다. 최영 자신이 총사령관인 팔도 도통사가 되고 좌군도 통사의 조민수, 우군도 통사의 이성계를 임명하여 5만의 군사로 하여금 요동을 정벌하겠다는 과감한 북벌을 밀어붙입니다. 다만 통한의 실책은 겁쟁이 마마보이인 우왕의 요청에 의해 총사령관인 최영이 출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성계와 조민수의 위화도 회군이 일어나게 됩니다. 최영이 직접 출정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반역이라는 말입니다. 자, 요동 정벌, 북벌에 대한 최영의 사가론과 이에 반대하는 이성계의 사불가론을 비교해 봅니다. 먼저 이해하기 쉽게 사불가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동 정벌, 북벌에 대한 이성계의 사불가론 되겠습니다. 소국이 대국을 거스르는 것은 불가가 첫 번째 불가론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4대 명분론으로 대국을 무조건 섬겨야 한다는 천자의 국가라는 이러한 4대 명분론으로 발전하여 조선 27대 519년 동안 면면이 이어집니다. 두 번째가 여름에 군사를 움직이는 것은 불가하다는 내용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북방으로 병력을 이동하면 남쪽에 왜구가 들끓을 위험이 있으므로 불가하다는 세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무덥고도 우기라서 활에 악교가 녹아 무기로 쓸 수 없고 전염병의 위험이 크므로 불가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요동 정벌에 대한 이성계 사불가론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영이 사가론으로 반박하면서 요동 정벌 계획을 밀어붙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명나라가 대국이긴 하나 북원 즉 몽골과의 전쟁으로 요동의 방비는 허술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요동을 정벌하면 가을에도 경작이 가능하기에 군량의 확보가 가능하다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정교군이 아닌 왜군은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왜군은 예나 지금이나 아주 골치 아픈 존재입니다. 자, 네 번째는 장마철이라는 조건은 명나라도 같으며 조선과 조건이 같으며 명나라 군사들이 오히려 장마철에 싸우는 걸 더 싫어한다 라면서 이성계의 사불가론을 반박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 결국 요동 정벌에 출정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말입니다. 결국 최영의 사가로는 실패하였고 고려가 멸망하는 북벌이 좌절하는 단초가 되겠습니다. 만약 이때 북벌이 성공했더라면 만주와 요동을 아우르는 대고려 제국이 완성됐을 수도 있다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반면에 이성계의 사불가로는 위와도 회군의 당위성을 제공하며 성공하였지만 이는 생존하기 위한 이성계의 핑계에 불과하다는 강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천령 이남으로 고려의 영토는 축소되었고 현재의 헬조선이 태동되는 시발점이 되었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시로 정한 사대주의와 주자가래를 목숨처럼 여기는 주자학의 그릇된 사상을 모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이긴 놈 이성계의 편입니다. 조선이 이성계에 의해 건국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입니다. 조선 건국의 최대 공신은 이성계의 4대 명분론을 기반으로 하는 사불가론이었다라는 논제가 성립됩니다. 결론은 논제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긴 놈이 장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과정의 옳고 그름은 투쟁, 전쟁의 결과에서 그다지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실패자들에게는 실패의 이유, 즉 핑계가 되어 자신들의 무능과 운이 없음을 한탄하는 계기가 되겠지만 승리자에게 과정의 옳고 그름은 온통 아름답고 거창한 미사여구와 영웅담으로 과대 포장되어 외부에 전달, 홍보되기 때문입니다. 사불가론을 내세운 이성계와 조민수의 위화도 회군은 결과적으로 최영의 침몰과 고려의 멸망이라는 마지막 기회일 수밖에 없었던 북벌의 염원과 기회가 처참한 말로를 겪게 되는 것으로 결말을 맺게 됩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조선의 건국으로 인해 사대주의와 숭유 억불이라는 사상 최악의 국가 정책이 조선왕조 27대 519년을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면서 세습으로 대표되는 혈연, 과거의 시험관인 좌주와 그 시험에 합격한 문생이 학벌과 유사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붕당을 구성하는 관계로 발전되는 좌주 문생의 학연, 그리고 파벌과 계파 싸움으로 대표되는 붕당의 견고한 성을 구축함으로써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독한 악습으로 대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헬조선이라는 어마어마한 악명을 떨치게 된 것이 바로 사대주의와 주자 가래에 치중하는 주자학에 편향된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헬조선, 얼마나 치가 떨리도록 몸서리 쳐지는 단어이겠습니까? 조국이 지옥과 같다.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는 단어겠습니까? 상위 몇 프로만을 위한 국가, 이게 나라냐? 이 모든 것의 근원에 사대주의와 성리학, 즉 주자학을 근본으로 하는 비뚤어진 유교의 극단적인 폐해의 결과가 깊숙이 자리하고 있음에 극단의 분노와 애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잘못된 편향된 사상들을 채택하고 고집했는지 말입니다. 차라리 지나친 방임이나 무정부주의 일망정 잘못된 통제와 세뇌로 인한 비판의식의 결여보다는 오히려 투쟁과 갈등이 나을 수도 있으리라 자문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투쟁과 갈등도 종국에는 협상과 해결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무비판적인 자세와 순종으로 포장된 무조건적인 복종, 굴종이 국가와 사회,
모든 국민의 발전과 성장을 가로막는 절벽이 아닐런지 비약 아닌 비약을 해보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령의 논조가 지나친 비약일까요? 다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오늘 김박사 불호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용수령 김박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